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장 사상무장이 잘 되어야 있어야 될 북한군 본부 경무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사경찰대원, 즉 헌병이 자신의 적은 미제가 아니라 보위부라고 항변했다가 공개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 7군단 군단사령부 경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억울하게 노동교양소에 수감된 청년 군인 하나가 돌출 발언을 했다가 공개 처형당했다고 데일리 NK가 4일 보도했습니다. 신모 씨로 알려진 올해 25살의 이 청년은 3년 전에 시가지 경무 단속을 수행하던 중에 음주난동을 벌이던 중좌 계급의 군관을 단속했는데요. 단속 과정에서 중좌가 계급을 내세워 자신을 폭행하자 이를 물리력으로 제압했다가 상관 폭행죄로 노동교양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신모 씨는 노동교양소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반미 계급 교양 시간을 마친 뒤에 감방에 들어올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과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배웠는데 미국 놈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이 뭐가 있냐? 나한테 철천지 원수는 보위부 놈들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위성의 사건 처리 과정입니다. 원래 이런 사상 범죄는 지역 상부의 지침을 받아 예심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관련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고 사흘 만에 중앙에서 보위성 소속 장령 3명이 내려와서 공개 처형을 지시해 모두가 의아해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보위성 장령들이 5만여 명의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신 씨를 공개 처형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사건을 놓고 수감자들은 젊은 혈기에 그런 것을 잘 가르치면 될 것이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라며 수군거리면서도 지난 수개월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보위성이 이렇게까지 강력해진 것을 놓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북한 이 국가보위성, 예전에 국가보위부라고 했죠. 이 보위성이 사실은 4월 달부터 배급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렇게 해서 군정지도부를 3월 달에 만들어서 그 군정지도부를 가지고 소수의 장령, 즉 장군들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 보위성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북한의 권력 이동이 완전히 지금 생긴 거 아니냐. 지금 쿠데타를 리병철이가 했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백두혈통이라고 알려졌던 김정은, 김여정 이 백두혈통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 시스템이 북한에 등장하고 그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공안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명에 이르는 이 보위성 요원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병사는 3년 전에 자기는 이제 헌병 활동을 하다가 주치 난동을 부리니까 중자든 말도 어쨌든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중자니까 어린 병사가 자기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제 폭행을 한 거죠. 그걸 다시 이제 체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상관 폭행죄로 잡아넣은 겁니다. 사실 이래서는 안 되죠. 계급이 낮든 높든 경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경찰력을 행사했다고 상관폭행자라고 집어넣을 것 같으면 누가 경찰력을 행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사회였어요. 집어넣는데 무려 지금 3년째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사상교양을 하는데 자기는 정말 억울하게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끌려와가지고 3년째 깜빵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보위부만 생각하면 열받죠. 그런데 자기들의 원수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자기한테 해끼친 게 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젊은 혈기에.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보위부 소속, 보위성 소속 장군 3명이 내려와서 바로 그냥 처형 지시하고 공개 처형 5만 명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해버리고 그 5만 명에게 강력히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이 이 노동교화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한 수용소에 5만 명이나 지금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뿐이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야, 지금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해방 안 되죠. 자꾸 이 정권의,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책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현상 유지 상태, 이게 제일 좋죠. 왜냐?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면 나의 이 권력이 유지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어야 인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죠. 그게 바로 선거 아닙니까? 선거. 바로 대한민국 같은, 미국 같은, 일본 같은, 유럽 선진국 같은 이런 선거 체제죠. 이걸 도입을 시켜줘야 북한이 또 이 인민들이 정말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통일부가 하는 것처럼 이 북한 정권의 이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식으로는 이 정말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인민들 해방시켜줄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김정은 주머니가 여기저기서 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보위사령부와 군이 외화벌이 일꾼들을 덮치고 해외에서는 사이버 공작으로 마련한 자금을 공작원들이 빼돌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이 지금까지 가상화폐 탈취 등 해킹을 통해 최소 1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 사이버머니 탈취를 담당하는 공작원들이 수천만 달러, 우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근거지를 두고 사이버 공작 활동을 벌였던 북한 해커 몇 명이 지난 8월 중순께 해킹을 통해 마련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외화 현금을 소지한 채 북한으로 귀국하던 중에 사라졌습니다. 이 현금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할 39호실 자금으로 알려졌는데요. 현금 다발을 가지고 귀국하던 담당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은 지난 6월 39호실 소속 광물 밀수 자금 담당 과장이 중국인들과 공모해 300만 달러를 빼돌려 도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북한 당국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위성 요원들을 대거 파견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즉 당자금은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 그 자체였는데요. 최근 김정은이 힘을 잃어서인지 곳곳에서 김정은의 돈에 손을 대는 불충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북한 체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지금 현재 김정은은 없는 것으로 이 권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새로운 권력자,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권력자, 그 새로운 권력자가 사용할 이 통치자금 수천만 달러, 수백억 원 아닙니까? 이거 해커들이 그동안 마련했던 돈, 이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냥 미국이 자동을 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돈다발 들고 귀국하던 중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권력이 누수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300만 달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들고 사라졌고, 또 얼마 전에 밀수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금괴 밀수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곳곳에서 사라집니다. 또 김정은의 충성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하던 무역회사 일꾼들 그냥 다 체포해가지고 물건 압수해버리고, 지금 이제는 김정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겁니다. 지금 왜냐? 김정은 사라진 거, 제거된 거, 또는 권력체계 바뀐 거, 지금 이제 이런 일선 말단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 체포조가 엄청나겠죠. 지금 수백억 원이니까. 그러나 과연 이 돈을 갖고 얼마나 진짜로 탈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예전에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갖고 튀어라. 자, 돈을 갖고 튀었는데 결말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돈 하는 게 나쁜 짓입니다. 가상화폐 해킹하고, 그리고 ATM기 해킹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모았다는데 최소 15억 달러라고 미국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조직들이 현금 갖고 들어가다가 야, 가봐야 필요 없어, 튀자. 자, 북한 이제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립니다. 빨리 무너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 대사가 미국의 반중 네트워크 참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반중 연대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그리고 쿼드 플러스 연대체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 대사가 현지 시각 9월 3일
미국에서 내뱉은 말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주최한 화상 대담 행사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사는 미중 갈등 고조 속에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라며 안보만으로는 한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 경제와 같이 가야 한다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사의 말을 들은 패널이 한미동맹이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이다. 라는 답변을 내놓아서 청중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라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발언 역시 미국의 계속되는 탈중 요구 속에서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사람이 외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주미대사로 가 있다는 게 참 황당하죠. 자신의 신분이 외교관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 행보를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행보에 대한 포석은요. 주미대사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을 때 그 다음 보직, 그 다음 자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미리 이 정권에 야 내가 가서 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말 들어보면 멋지죠. 말은 너무 멋지죠. 미국의 강요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선택할 시기다. 말은 멋지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것이죠. 일본이 그 소리 하다가 잃어버린 30년 맞은 거 아닙니까? 말은 멋지지만 외교관이 그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소리를 미국 대사가 왜 합니까? 미국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의 인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코드 인사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참 자꾸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희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데 너무 많이 남았네요.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